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 최근 10대들의 절도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CCTV에 찍혀도 상관없다며 편의점에서 태연하게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김해의 한 편의점에 들어온 젊은 두 손님. 물건을 사는 척하더니 갑자기 강도로 돌변합니다.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다른 한 명은 계산대에서 현금 20만 원을 챙깁니다. 마스크나 모자도 쓰지 않고 대범하게 범행하는 이들. 편의점 주인이 CCTV에 찍히고 있다고 말했지만 상관없다고 말하며 태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이틀 만에 19살 양모 군과 20살 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편의점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다음 날에도 절도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10대 박모 군도 가담했습니다. 밤 11시 사람이 오가는 길에서도 창문을 통해 식당으로 침입하는 등 차량이나 가게 등이 허술하다 싶으면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이 쉬운 것이 나타나면 그때 적극적으로 범죄를 하는. 이 같은 10대들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형 뽑기방 집회교환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것도 10대 3명이었고 대낮에 슈퍼에서 할머니를 폭행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것도 10대 3명입니다. 10대들의 범죄가 줄어드는 추세라지만 재범률이 높아지며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개인들이 피란 수도 부산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묵묵히 삶을 이어가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 1950년대 초 광복동 거리. 군인 행렬을 아이들이 우두커니 서 지켜봅니다. 전쟁에 출정하는 마을 청년들을 위해 주민들이 모두 나와 격려합니다. 좁은 군막사에 차려진 교실. 수줍은 듯 아이들이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작품을 내보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도 천막 교실에는 수백 명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졸업식 날 학생들은 아쉬움에 연방 눈물을 훔칩니다. 전쟁 나면 다 제 때문에 되니까 오로지 투자할 것은 이제 자네들이 교육뿐이다. 이런 어떤 신념이기 때문에 그 피난 나온 학부모들의 교육이라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당시 피난 내려와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이송현 씨 등 3명이 찍은 사진 60여 점이 60여 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이 공모를 통해 최근 발굴해낸 겁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삶의 현장을 개인이 찍어서 역사의 당시 실상을 증거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기록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 피란 수도 부산의 모습은 비극을 딛고 일어서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억척스러운 의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국내 조선업계의 올 상반기 수주 실적이 세계 1위를 회복했는데요.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후판 제품 공급 등이 줄어 함께 침체를 겪었던 철강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은 207만 CGT로 전 세계 발주량의 32%를 차지했습니다.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계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린 세계 1위. 장기 불황 끝에 조선 강국의 자리를 일시 회복했습니다. 조선업 수주 증가는 국내 철강업계의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조선업 불황이 주력 생산품인 후판 수요 감소로 이어져 동반 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업체의 지난 5월 후판 판매량은 74만 4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수주 실적 증가로 실적 반등의 계기가 마련된 것. 조선업 특성상 수주 1년 뒤 후판 수요가 본격화하는 만큼 철강업계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대형 선박 엔진 룸용 후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판매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내 후판 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사는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고강을 중심으로 판매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수입 감소에 따라 국산 철근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호재가 잇따라 불황 탈출에 대한 철강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건설 인력 확보를 위한 고등학생들의 현장 견학 소식과 일본의 호화 침대 열차 미즈카제 운행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신유진 아나운서입니다. 야마구치시 경찰서 청사를 건설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시모노세키시 공과고등학교 건설공학과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현장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표적을 달고 철골을 세워나가는 기초공사의 진행 방식을 배웁니다.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도 현장에서 함께 가르칩니다. 授業中でもちょっと質問できなかったりとかそういうのもあったんで、現場で見てみると詳しいことが一目で分かってくるんで、そういうところが良かったなと思います。きつい仕事だと思うんですけど、やりがいがある仕事だと思うんで、やっぱ一生懸命勉強して建設業に入れたと思います。 야마구치현에서는 줄어드는 건설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견학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30세 미만의 비율이 15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인력 유지가 큰 과제입니다. すごいみんな熱心やし、で知識もあるし、質問も鋭い。だから若い人たちの力エネルギー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現場には必要なんで、これからどんどん今の若い連中帰ってくれると助かりますよね. 일본 JR 도쿠야마역 어린이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승무원 교체를 위해 잠시 정차한 JR 도쿠야마역에 지역민들이 모여 열차 환영식을 열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호화 침대 열차 미즈카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즈카제는 경사스러운 바람이라는 의미로 오사카에서 출발해 교토를 거쳐 시모노세키까지 달리는 호화 크루즈 열차입니다. やはりいいですね。やっぱお客様非常にね笑顔で喜んでいただいて、いい思い出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이달 17일 첫 운행을 시작한 미즈카제 열차는 일본 간사이에서 산요, 산인 지역을 1박 2일 코스로 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주로 소나기로 내리며 내일 오후까지 내륙에는 최고 60mm, 남해안에는 10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 27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수준이겠고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며 곳에 따라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경남 동부 지역이 21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27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20도를 오르내리고 있고요. 한낮에는 26도 안팎으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는 곳에 따라 짙은 안개가 끼겠고 오늘 남해 동부 해상에는 벼락과 돌풍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많다가 금요일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하동군이 국내 최초로 녹차 살균 시설을 도입해 가루 녹차 수출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산청군이 경호강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0.46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함안군이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으로 올해 하반기 2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의령군이 행정 업무용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2017년 휴가철을 찾아가고 싶은 섬 33곳에 경남 6개 섬이 선정됐습니다. 휴가철 가고 싶은 섬은 관광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5가지 테마로 선정됐는데 쉬섬의 통영시 수우도와 사천시 신수도, 거제시 지심도 3곳이 선정됐습니다. 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관광 자원이 풍부한 미지의 섬에 창원시 우도와 남해군 조도가 뽑혔고 놀기 좋은 놀섬에는 통영시 비진도가 선정됐습니다. 경남 지역 27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거제 구조라와 학동 몽돌, 와현 해수욕장 등 거제시 17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 제일 먼저 개장합니다. 또 남해군 상주, 통영시 통영공설과 비진도 등 5개 해수욕장과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은 다음 달 8일, 남해군 송정해수욕장 등 4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4일 개장합니다. 경상남도의 고효율 파워 유닛 산업 육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1차 관문인 산업통상자원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성 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파워 유닛 산업 육성이 2019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진과 터빈, 모터 등 파워 유닛 육성 사업은 1,45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김해시의회가 김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과 환경 피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김해시의원 9명으로 꾸려져 앞으로 6개월 동안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 추진과 대응이 적절한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또 경상남도와 지역 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책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무더위에 모기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10개 시도의 모기 밀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모기 수가 350여 마리로 평년 개체수인 630여 마리보다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670여 마리로 지난해 2,800여 마리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심각한 가뭄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개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통해 1228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는 김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내일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진행합니다. 사무국인 김해 YMC를 비롯한 10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는 내일 김해 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합니다. 추진위는 김해 평화의 소녀상을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일할 예비 청년 상인에 대한 창업 비용과 청년모를 준비하는 시장에 조성 비용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상인 40여 명에 대해 점포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몰 조성을 준비하는 전통시장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전국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창원시가 식수에 간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함유돼 있는지 분석하는 장비를 구입합니다.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은 최근 창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몇 년간 낙동강 녹조가 심각해서 남조류에 함유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5월에서 10월에는 상시 수질 검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류경보 발령 단계에 따라 주 1회에서 2회 녹조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며 내년쯤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장비를 자체 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